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공이 문제라고요? 미국의 부역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짓말과 비효율로 점철된 중공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부역자들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중공에 부역한다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금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지지율을 앞섰고 2024년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부역자를 통제하고 위대한 자유주의 패권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공산주의자와 그의 동료들에게 진실은 오로지 공산당이 전파하는 노선이 전부이고 그것은 공산당이 새로운 노선을 전파할 때까지만 진실입니다. 이것이 조지 오웰의 위대한 소설 1984년의 주제입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성 미니스트리 오브 트루스에서 일하면서 현재의 당 노선과 일치하도록 역사의 기록을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그들이 없애버린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비인격화해버립니다. 진리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1949년 이래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산주의 중국에서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생산되고 가공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비밀 경찰서장 나브레니티 파블로비치 베리아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처형되었을 때 그레이트 소비엣 엔사이어클로피디아 편찬자들은 베리아를 찬미하는 페이지를 베링해에 대한 추가 자료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리아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모든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은 진실 그 자체인데 문명사회의 가치와 원칙,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공산체제는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처칠에 따르면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장전 잉글리시 빌 오브 라이트도 서구의 핵심인 영어권 사람들의 자유의 기반이 되는 권리증서입니다. 공산주의는 영국의 대헌장과 권리장전과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서구의 기본 원칙은 누가 최고 통치자이건 공산주의와는 모순이 되는 원칙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문명과 항상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코로나 사망자와 CO2 관련 공산주의자들의 통계와 말을 아예 믿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중국의 금융붕괴만큼이나 아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기, 즉 전국적인 전력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석탄 기반 전력 생산을 늘린 후 베이징은 갑자기 CO2 배출량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었고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전력 소비에 대한 단속은 전력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석탄 및 가스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CO2 배출 감소를 위한 베이징의 엄격한 목표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CO2 배출은 미국과 EU의 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 하늘색 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CO2 배출량입니다. 중국의 CO2 배출량이 미국과 유럽의 배출량의 거의 몇 배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배출량이 합한 것에 거의 2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2050년에 미국과 유럽은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은 2060년에 CO2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CO2 배출량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섬유 생산업체, 대두 가공 공장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거대한 제조 산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팅루를 비롯한 노무라 홀딩스 분석가들은 메모에서 중국 경제를 예측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현재 에버그란데와 베이징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전례 없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요 공급 측면 충격이 과소평가되거나 놓쳤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모든 선진국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60년까지 CO2 배출을 제로로 떨어뜨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해서 떨어지고 있는 OECD 온실가스 양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쯤 이미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석탄 사용량입니다. 붉은색 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나머지 모든 인도, 미국, EU 27개국 나머지 국가 합친 석탄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중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서 디젤 발전기로 전환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산시 진쟁 에너지의 수석 전문가 쟁하오가 경고하듯이 위험은 정부 정책이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 중국의 전력 경색 약화를 초래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타이트한 에너지 공급, 이미 유럽 에너지 시장은 가스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용 에너지 수요 급증과 에너지 채굴과 시추 투자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감소. 그리고 세 번째, 시진핑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푸른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석탄 생산 축소를 한 것입니다. 올해 겨울 가정과 발전소 난방에 사용되는 석탄과 가스의 심각한 부족 위험을 높인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시진핑 요인입니다. 노무라이 팅은 전력 억제는 세계 시장에 파문을 일으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곧 세계 시장은 직물 장난감에서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공급 부족을 느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약속대로 2060년까지 CO2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무려 600개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60년까지 CO2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중공이 망하지 않는 것은 서구의 부역자들 때문입니다. 호주가 팬데믹의 기원에 관한 조사를 세계보건기구 WHO에 제안한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WHO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중국에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호주는 그 기원을 조사하고 책임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손해를 평가하기 위해서 임시국제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미 행정부에 제안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미국 행정부도 부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중공 부역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갤럽이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3%만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8월 내는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49%였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유낙하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9월에 전직 대통령은 48%, 현직 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첫 해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간은 9월 25일 방송에서 현직 정부 통령이 2024년 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2024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 구독료,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